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나타난 장세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요, 현대자동차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상승한 3224, 코스닥 지수도 8포인트 상승한 987로 마감이 되면서요. 자, 전일 약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승 마감이고요. 자, 아시아 증시도 강세 마감이죠. 일본 증시가 0.3% 상승했고요. 대만 증시는 상승폭이 확대된 1.1% 상승 마감, 중국 증시도 0.5%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아시아 증시가 최근 들어서 동조화가 강화된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장중의 기준점으로 삼아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환율 부분 보면은 40전이 상승한 1115원 8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별다른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수급상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는데, 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7천억대 순매수를 한 반면에 최근에 이 매수가 유입이 됐던 기관들이 1조 1000억대 매도를 했지만은 주가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안에서 내성에서 생기는 그러한 힘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요, 외국인들이 400억대, 기관이 3,400억 쌍끌이 매수죠.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인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시장 쪽은 들어왔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서부터는 이 코스피 시장도 오늘 코스닥 시장처럼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미리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7,700억대 순매수를 해주면서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시장을 상방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래량도 보면은 18억 주, 최근에 거래량이 평균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지난 5월 하순경의 거래 바닥. 자,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서부터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 10월 말일쯤이었죠. 거래 바닥을 형성을 하고 주가 올라갔다죠. 요번에 거래 바닥과 거래 대금이 같이 나오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듯이, 그죠?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요번 상승세는 지난 1월 11일 고점인 3266포인트를 돌파를 해주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뿐이 아니라 거래 대금도 18조 8천억, 우리가 원하는 20조 원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요, 최근에 거래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서 보면요, 이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프로그램 기간의 매도에서 억눌렸지만은 그 중에 바이오주와 인터넷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어요. 작년에 어떠한 업종 테마가 먼저 움직였는지 보면은, 자, 바이오주와,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카카오가 작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요, 이 경기 방어주, 우리가 뭐 한전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KT라든지 통신주라든지, 그죠? 뭐 한국가스공사, 이러한 경기 방어주가 움직이고 있고, 먼저 움직이는 것들이 뭐 철강 건설, 뭐 하학,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가 작년에 크게 수익 냈던 성장주들,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이 순차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경기 방어주까지 움직이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카카오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 속에 오늘 상승 마감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봤을 때 다시 원위치로 다시 이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이 되면서 지난 1월 11일 고점 돌파를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요,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처럼
성장주, 뭐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렇게 테마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이 되는 업종 대표주 종목들은 다 움직일 수 있다. 굳이 성장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오히려 업종 대표주 실적주로 종목을 조금 압축을 해야 되는 그때다. 그래서 실적 장세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라뇨. 그러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명시하고 좀 업종 대표로 종목을 압축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자,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죠? 누구랑 같이 하고 싶다.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정증권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자동차에 대한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매물이 나오면서 업종 대표주 전반적인 약세 속에 특히 현대차가 하락폭이 조금 상대적으로 컸죠. 그 이유는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금액인데요. 물수량이 아니라 오늘 기관들이 한 598억 거의 600억 가까이 팔고 개인이 500억 사고 외국인들이 한 93억 정도 순 매수를 해줬네요. 자, 연기금이 그 중에 한 194억을 그죠? 매도를 했는데 자, 지난 5월 28일서부터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4,400억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2,800억 순매수, 기관이 1,500억 순매수, 특히 연기금도 거의 8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 어제 오늘만 그죠? 개인들이 360억, 오늘 한 500억 정도, 그죠? 그래서 한 860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기존에 매도한 물량, 즉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가가 올라갈 때 주체 세력, 그것이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올라왔던 주체 세력들이 물량이 일부 내리면서 주가 조정을 받을 때 그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죠. 추가적 상승 쪽을 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면 최근에 어제 오늘 그죠?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그것도 또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을 받은 일부 물량이다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오늘 수급사항으로서 그죠?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됐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죠? 다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재상승이 기대된다. 특히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금 판매 가격죠. 평균 가격이 상승을 하자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공급이 부족 현상으로 할인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대당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전기차 부분 미국에 8조 원 투자하는데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죠?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당연한 수혜. 또 실질적으로 5월 달에 보면은 미국 시장의 판매도 3개월 연속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국내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쪽에서도 요번에 이 아이오닉 5를 하반기에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 중국 시장 쪽에서도 조금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부분으로 현대차 그렇죠? 특히 시장 흐름의 맥락에 맞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늘 장세 카카오 역사적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스 지난번에 고점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성장주들이 뒤따라가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중에 현대차도 또 다른 종목을 이끌어갈 수 있다. 또 기업의 실적도 그죠?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분명히 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최근에 삼성전기가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그 이유가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MLCC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어요. 같이 이 MLCC에 있는 글로벌 업체들도 주가가 좀 하락폭이 컸다 그러죠. 자,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그죠?
우려가 컸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오늘 이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나왔듯이죠. 실적 부분 보면은 2분기에도 한 3,100억 들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0%나 증가하고 올 한 해 전체적으로도 1조 원이 훨씬 넘는 실적이 기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우리가 관심 갖고 이 패키지 판이라든지 아니 이러한 부분들의 성장세,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서 실적 부분 오늘 올해 1조 원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이 시장 전망치를 충족을 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 우리가 이 성장주로서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현대차죠. 자, 주가가 한 8일 정도 상승을 했나요? 그렇죠? 하루 2, 3, 4, 5, 6, 7, 8 그렇죠? 하루 보합이고 그리고 이제 이틀째 조정.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지대를 우리가 할 때 이동평균선, 정고점, 전저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23만 2천 원이네요. 그렇죠? 23만 2천 원. 23만 2천 원이 또 지난 5월 달에 고점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 그러면 이 21선 전후 한 23만 4, 5천 원 정도. 왜냐면 이제 21선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죠. 어저께 20일 이동평균선이 23만 2천 원. 오늘은 2,500원. 한 500원씩 내려는 23만 한 3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올라오니까 23만 5천 원, 4, 5천 원 정도 수준에서죠. 거의 하락이 멈추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20만 주, 15만 주 어제 순매수를 해줬지만은 그런 선물에 의한 그죠? 일부 매물에 대한 출회 부분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오히려 현대차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 따라가는 그런 습관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만 4천원이고 5천원이고 내가 좀 마이너스 1, 2천원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21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면 좋은데 또 빠질 수도 많죠. 그런 경우도. 그러면은 이 올라갈 때 보면은 매수를 하면은 한번 내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매도할 기회가 없는데 자 가령 내가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졌어요. 그렇죠? 빠졌는데도 한번 반등을 줄 때 내 상 가격대가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는 그렇죠? 한 번은 반등을 준다. 그러면 그 선 전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현대차 내일 매수 관점으로 그렇죠? 21선 전후에서 우리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 5월 14일 날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후에 조정받고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죠. 이 성장주 바이오주 작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 카카오도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 또 한번 돌파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성장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관심 정보. 자, 오늘 이제 이 FST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FST 강조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사인가요? 이 SK 하이닉스 쪽에서요, 이 하반기서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 극자외선, EUV를 채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펠리클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SK 하이닉스가 현재까지 구현된 이 극자외선 EUV 펠리클을 기술 수준이 양산 라인에 적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FSD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이 극자외선용 펠리클을 개발을 해서 상반기에 이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인데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아직은 그죠?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생산할 첫 EUV DRAM에서는 이 소재가 활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발표했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EUV 개발하고 있는
이 SNS택이라든지 FST 같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이거는 SK 하이닉스고 우리가 이제 먼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FST가 극자해상용 펠리클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 중이고 그러니까 올해 납품이 목표인데 삼성전자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2021년 삼성전자 5나노미터 라인 본격 가동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고 또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달에 이 FSD에 430억 유상 증자를 참여하면서 지분을 투자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SK하이닉스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좋게 봤던 부분에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은 저는요 뭐 한 50% 정도는 한번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전량 좀 줄이는 물론 오늘 뭐 주가 움직임 특히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 아마 대부분 손실은 안 보고 계시겠지만은 손실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굳이 따라가면서까지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매도할 필요 없지만은 내가 뭐 수익 구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최소 50% 내지 한번 교체 매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오늘 마이너스 약보합으로 마감됐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게 항상 말씀드리냐 좀 약보합, 좀 하락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습관 같죠. 우리가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하고 PSK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유진테크 그렇죠?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죠.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징 쪽 하나 마이크론 그렇죠?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업체로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수익이 좀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품 쪽에서는 원익 QNC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목을 압축할 기회로 삼아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패키징이라든지 소재 쪽이라든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두 종목을 선택을 해달라. 그리고 조금 내가 손실이 많이 보는 종목들은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일부 부분만 줄여서 종목을 압축하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FST 그렇죠? 자, 오늘 밑꼬리를 좀 길게 달아줬어요. 그렇죠? 거래량도 거의 40만 주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크게 증가한 모습이죠. 오늘 장중에 한 3.4%까지 하락했다가 0.8% 하락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관들 쪽에 매수세가 19만 주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16만 주 매도했고 개인이 3만 2천 주.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21선 지지해 주려는 노력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만약에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저도 지금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펠리클 상반기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과연 그 시제품이 진짜로 나와서 삼성전자가 채택을 해서 그것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고점 부근 그렇죠? 역사적 고점 부근 돌파하고 그렇죠? 그 이상 크게 올라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가 아직 그것을 채택하기에는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는 차원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뭐 본전이라도 좀 이익 보시는 분들은 좀 뭐 물량을 좀 줄여 매도를 하시고 그죠? 근데 손실이 지금 나 있는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좀 더 아까 말대로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오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은 줄여주는 계기. 만약에 나중에 펠리클이 성공한다면 그때 뒤따라 가도 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원익 QNC라든지 아까 말대로 하나 마이크론 패키징 쪽 그리고 유진테크 그죠? 이러한 종목 특히 유진테크가 오늘 마이너스 700원 1.5%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수급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죠?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이제 풀무원인데요. 저 음식료를 좀 저는 길게 보고 싶은 이유가,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산물,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이 음식료를 만드는 제품을, 그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지금 좀 지나면 곡물가가 내려오면은, 그죠? 이 차익을 크게 남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개선이 된다. 그죠? 마진이 크게 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 풀무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풀무원은 순수 지주회사죠. 풀무원 식품, 풀무원 푸드앤컬처, 풀무원 단원, 그죠? 유제품 수입 재판매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풀무원 식품이 이제 주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있는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부분들을 보면요. 요게 이제 미래에셋에 나온 영업이익에 대한 거인데요. 자, 작년에 한 460억, 19년에는 300억, 그죠? 그 크게 증가하고 2017년도에 528억 나왔는데 올해는 690억, 거의 그죠? 내년에는 910억대, 내후년에는 1000억대, 그렇죠?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물가 상승에 인상을 하면 요게 나오죠? 인상한다고. 여기 보면 판매처별 취급 품목이 여기 있다. 풀무원이 냉면과 우동 등 면류와 떡류 가격을 인상 조정을 했다. 뭐 아까 말한 대로 평균 인상률은 특정되지 않지만은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8% 수준 가격을 인상을 한다. 곡물가가 올라서. 근데 곡물가가 내려오면은 이 마진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음식료 꼭 뭐 이 풀무원뿐이 아니고요. 뭐 CJ 제일대왕이라든지 뭐 대상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뭐 하이트 진로, 뭐 빙그레, 이러한 종목군들, 음식료 관련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도, 그리고 또 충분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풀무원 종목 볼까요? 그죠? 오늘 풀무원은 강보합 50원 상승한 21,650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자, 한번 크게 뜨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크게 한번 뜬 가격이 있어서 이 가격이, 그러니까는 뭐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은 지난번 저점 수준인 이 19,200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오고 갈지 아니면은 21,000원에서 지지 삼아서 올라가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짧게 단기 매매하는 것은 그냥 타이밍종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되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종목은,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가격대, 어중한 가격대에 있을 때는 먼저 내가 이 가격대 21,000원 정도, 1,000원 정도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한 30%를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가면은 그냥 적은 물량 갖고 빨리 수익 보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먼저 저점 수준이 19,000원까지 빠진다면 그 가격대에서 내가 처음부터 살려는 물량 그만큼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 음식료 관련 종목, 풀무원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하모니 관심 종목. 나중에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다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요번 기회에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면요,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